1980년 불교 범난 당시 참선하는 절에 깡패들이 서식한다며 종단의 분규를 비난했던 전두환은 국민정신 기도에 앞장서야 한다며 종단의 정화를 요구했다. 이는 그가 범난 사건의 전후 과정을 보고받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8년 뒤 열린 청문회에서 범난 수사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12.7 불교 범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정화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 직무 없이 바쁜 기간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몹시 바빠서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빴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끝까지 모르쇠로. 정말 저는 뭔가 잘못했을 때 제일 괘씸하고 짜증나는 게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왜 동백꽃 필 무렵에도 나오잖아요. 필구 아빠가 난 진짜 몰랐다니까. 내가 널 진작에 알았다면 너 가만두지 않았다고. 우리는요, 숙제 안 해오면 반성일자에 1분, 숙제 몰랐다고 하면 반성일자에 5분 앉아 있어야 돼요. 명대사예요. 이런 책임 회피. 그리고 이게 몰랐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지금 1988년 청문회 때 저 얘기는 사과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저런 태도가 피해자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그렇죠. 말들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같은 해 88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는 바로 또 이곳으로 향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전직 대통령, 부덕한 전직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지금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퇴임 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약속한 전두환은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향한다. 인재주택이죠. 인제 여기 추워요. 참 추워요. 아이 근데 운전하러 와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불교 범난 이게 주역이 지금 불교 사찰에 가 계신 이 황당한 경우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뭔가 지금 계속 이해가 잘 안 그런 가요. 느낌 아니에요? 나치 친위대가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어.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그 정도로 지금 말이 안 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치친들을 받아준 게 더 신기하지 받아줬죠. 않아요? 혹시 들어오게 한다면 일단 뒷문으로 끌고 나가려고. 아니 근데 전 진짜 이상한 게 전두환이 그럼 불교였어요? 왜 갑자기 절로 들어갔던 거예요? 전두환의 종교를 정확히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세대명이 있어요. 베드로. 세례를 받았었어요? 네, 그럼 이제 천주교 쪽으로 이제 출발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 그 전재용 씨. 이 사람이 지금 목사. 그래서 기독교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3종교가 다 걸쳐져 있나요? 실제로 장례식도요. 그 기독교하고 불교가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전두환은 원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도저히 이제 고향인 합천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둔할 곳을 찾다가 결국 선택한 곳이 바로 이제 백담사가 되는 겁니다. 백담사는 워낙 오지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담사로 전두환 부부가 들어가서 한 2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전두환의 지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절에서 기독교 집회도 하고 뭐 이런 또 좀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민족 반역자 전두환이 어떻게 민족의 성지인 백담사에 있을 수 있느냐 항의하는 시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민족 성인지 아세요? 백담사가? 왜요? 여기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수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곳에 전두환이 들어왔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불교 사찰이냐 그렇게 반대가 굉장히 많은데 월주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참회하러 가는데 막지 않는 게 좋겠다. 절집선은 흉악한 짐승도 죄인도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다. 지옥 중생도 건져야 하는 불가에서 죄의 과가 많다고 자비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아니 근데 진심으로 참여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는 게 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종교인이시긴 한데 범인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그 고려시대 그 귀족들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사찰에 들어가서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저는 죽어서도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지금. 네. 근데 월주 스님은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나쁜 것에 주목하지 말고 네. 저는 이 월주 스님의 어떤 훌륭한 이 인품에 오히려 경의를 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불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11.7 불교 범란이 그 뭐 불교계에 끼친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불교계에서도요 민주화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가 되면 스님들과 또 불교 신자인 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계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종교계의 한 축을 불교가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5.18 희생자의 어떤 영령을 추모하는 행사라든지 또 스님들이 박종철의 영정을 들고 뭐 행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민중 속의 불교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불교계에서 더 확연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때 등을 돌렸던 신도들을 비롯한 또 대중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불교가 어떤 대중적 기반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12.7 불교 범란은 절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당시 가장 존경받고 진짜 수강 받으셔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옷을 벗기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다. 그분들이 저렇게 인권을 탄압받았으면 당시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땠을까? 오늘 그 불법을 수행하고 전하는 사찰을 불법적으로 권력이 유린한 그날 12.7 불교 범란을 살펴봤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 하나 건져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 깊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몰랐구나.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그날을 제가 알 수 있어서 불교를 배웠고 서로를 배웠고 우리를 배우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과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단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건 이렇단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요 역사 전날 그날을 계속 보신다면 당신도 현명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세요. 우리 항상 그거 설파하고 계시는 외어준 씨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불교의 상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상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